네, 1교시 대구시장 통해서 부동산 흐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도권 현재 상황을 지금 후반기 시장, 지금 2차 상승 시장에 조금 맞추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자료는 서울과 경기도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매 지수인데요. 지수인데 딱 한눈에 보아도 서울과 경기도는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상승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이렇게 부산 매매지수를 조금 추가를 해보면 2004년부터 서울과 경기도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오르는 동안 부산은 이렇게 조정장이 나왔고 그리고 2008년 고점 찍고 서울과 경기도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이렇게 부산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사이클을 가진 한 몸이다, 한 지역이다, 같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이 수도권 투자하실 때, 이 수도권의 범주를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시는 지도에 나온 모든 지역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보시면 이 지도 중에서도 이렇게 검은색 안쪽, 테두리 안쪽이 서울이고,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뭐 본당, 과천, 이런 광명 같은 지역이 이 서울을 포함해서 이런 과천, 수정구, 분당구, 광명, 경기도 1급지 지역이 수도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기 서북부, 경기 서북부 쪽으로는 일산을 포함해서 저기 끝 파주까지, 그리고 뭐 동북부 쪽으로는 노원위에 의정부, 양주, 저 끝 동두천까지 수도권에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을 포함해서 시흥, 안산까지,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수원을 포함해서 저 끝에 평택, 안성, 화성까지, 그리고 동부 지역으로는 남양주 전체, 그리고 광주, 그리고 이천, 여주까지를 모두 수도권에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은요, 이런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한 사이클이다. 그리고 서울이 오르면 이런 수도권 전체 지역이 같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주간 매매 상승률이라는 건데 이 사전적 의미가 전주와 비교한 금주의 가격 수준 증감률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은 요 그림인데 빨간 상승일 때는 제가 이제 보통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 이 상승 강도가 높아질 때는 빨간색이 짙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 강도일 때 폭등일 때는 0.5 이상일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하락일 때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고 그리고 하락 강도가 높아지면 파란색이 짙어지고 그리고 최대 하락 강도일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수도권 2차 상승, 즉, 이 후반 상승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보시는 자료가 이제 서울의 매매 지수 자료이고, 이 서울이 2014년 4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쭉 상승해서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1차 상승장이 나왔고 2018년 12월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책이 나왔죠. 2018년 12월에 대책 맞고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장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2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신데요. 근데 이 그림에서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2018년 12월 고점 찍고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서울이 상승한 이 시점, 2019년 11월 이 시점에 제가 아주 뜬금없이 제 블로그에 경기도는 폭등 준비 중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왜 하필 이때 경기도는 폭등 준비 중이라고 썼을까요? 이유를 채팅창에 조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기 너무 어려워. 네, 객관식으로 주세요. 객관식으로. 객관식, 주관식. 여기 계신 분 주관식 너무 어렵죠? 어. 일단 답 들어보고. 아, 다 들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네. 우선 전세가율도 나왔고, 전세가 GTX 아까 대구의 외곽과 중심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입주물량이 줄었다. 아, 많은 의견이 나오네요. 네네. 뭐 답이 다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고, 네, 오르는 시기도 맞고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닌데 이제 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대구시장 말씀드렸을 때, 대구시장 말씀, 네, 답 나왔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네. 서울이 폭등했다. 네, 서울이 올라서 맞습니다. 오진구님, 서울이 폭등했다. 맞고요.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1차 상승 시기에 서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가격 격차가 충분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경기도가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만약에 경기도의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그 상승의 형태는 폭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수도권이란 한 권역, 어떤 한 권역에서 그동안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아파트가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급등, 즉 폭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블로그에 열심히 덜 오른 아파트를 찾을 시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 보시면 여기 서울과 수원의 매매 지수인데, 2014년 4월부터 이 수도권, 서울과 수원이 같이 이렇게 조금 오르다가 어떤 특정 시점부터 이렇게 수도권, 저기 서울은, 수원, 수원은 거의 오르지 않고 반대로 이 시점부터는 서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1차 상승 구간 동안의 상승률을 조금 보면 서울은 32, 수원은 10 정도로, 이 수치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수원에 비하면 서울이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서울과 저는 수원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경기도, 오르지 않은 지역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렇게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파트 상승률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보시는 아파트가 서초 잠원동에 위치한 동아아파트 991세대 24평형 2002년식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2014년 4월부터 이렇게 2018년 12월 1차 상승 구간 동안 무려 121%, 2배, 2배 이상이 올랐는데, 그 반면에 보시면 수원 영통동의 현대아파트 612세대 그리고 36평형 이 아파트는 얘가 121% 오르는 동안 고작 1%밖에 안 올라서 이 시기에 서울과 수원 그리고 다른 경기도 지역들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많이 벌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원 그리고 경기도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보시는 자료가 이 상승률 지도, 14년 4월, 그리고 18년 12월까지 이 1차 상승 시기 동안에 누적 상승률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 빨간색이 많이 상승한 지역, 그리고 파란색이 적게 상승한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해서 이런 경기, 과천, 분당구, 그리고 광명 같은 경기 1급지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경기 2급지, 경기 뭐 파주,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뭐 인천, 그리고 이 외곽 제공 파주, 그러니까 경기 2급지
경기 2급지 그리고 외곽 지역은 적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원을 보시면 수원도 네,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오른 지역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역에서 네, 적게 오른 지역이 오를 때는 폭등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적게 오른 지역인 수원에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요. 보시면 여기 자료 보시면 여기 노란색 박스 시기 그러니까 즉 2018년 12월 여기 이제 서울이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하락했다 다시 조금 상승한 이 시점을 제가 상승률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단기 고점 2018년 12월 전 2018년 8월의 수도권 상승률, 주간 상승률 지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서울과 그리고 1급지 과천, 수정구, 분당구 같은 1급지 위주의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고점 찍고 2019년 3월이 되니 이렇게 이제 수도권의 조정장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조금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거의 오르지 않는 시점이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019년 5월 27일 경을 보시면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하락세가 많이 강해졌다는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특히 이 외곽 지역들 위주로 조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019년 7월경이 되니 여전히 이런 외곽 지역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수도권에 온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2019년 10월경을 봤더니 서울의 상승세가 조금 색깔이 짙어지면서 상승세가 조금 더 붙었고 상승세가 좀 높아졌고 서울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분당, 중앙, 과천까지 광명까지 이런 1급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2019년 10월이 되니까요. 여전히 서울 상승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원 영통구 그리고 팔달구에 0.3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0.3이라는 수치 자체로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울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이 송파, 종로, 영등포를 제외하고는 수원에 갑자기 영등포를 제외하고는 수원보다 이런 지역들 제외하고는 수원이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직감을 하고 현장을 달려갔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수원에 높은 상승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019년 12월이 되니까요. 갑자기 영통구에 노란색이 뜨면서 이렇게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9년 12월 30일이 되니까요. 영통구의 폭등에 이어서 이제 팔달구까지 보시면 굉장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죠. 이렇게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0년 2월이 되니까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2020년 11월이 되니까 이 북부 지역에도 이제 순환하면서 폭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1년 4월이 되니까 이렇게 인천을 포함한 부천 지역, 그리고 이 경기 북부까지 이렇게 폭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런 형태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서울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경기 이상급지 그리고 특히 외곽 지역을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2차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시 서울 수원 매매 지수로 돌아와서요. 이 수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울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19년 11월부터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이 수원과 서울의 매매 지수가 2016년 1월경에 좀 비슷했었는데 이때부터 서울이 지금까지 상승하는 동안 16년 1월부터 21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21년 7월 해서 약 5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반대로 이 수원 보시면 오르지 않다가 한 번에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작 1년 8개월, 2년이 안 되는 시기 동안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늦게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시기 동안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 아파트 상승률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비교해드린 서초 잠원동의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1차 상승 구간 동안 121%가 상승을 했지만 2차 상승 2018년 12월부터는 지금까지 7월까지 지금 21년 7월까지 31% 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 수원 영통동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구간 동안 1% 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2018년 12월부터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배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률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이 영통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2018년에 12월에 사서 2021년 7월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하면 당시 매매 가격이 4억 4천, 전세 가격이 3억 7천, 대비 7천만 원 정도여서 이제 지금 현재 호가를 보니까 9억 정도인데 9억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9억에 매도를 한다면 차익이 4억 6천 정도 돼서 수익률이 65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서초동화 24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14억 3천, 그리고 전세 가격이 6억 6천, 대비 7억 7천에서 지금 현재 호가 19억 정도 나오는데 만약 이 가격에 매도를 한다면 차익이 4억 4천 정도 되는데 수원이랑 비교했을 때 차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여러분 투자금이 얘는 7천, 서초 동화는 7억 7천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동화투자금 7억 7천으로 용통현재 10채를 10채를 샀다면 무려 차익이 46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동화 차익 4.4억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투자 기간도 짧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가격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 가격 데이터 기준이 KB 데이터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뭐 갭 7천, 1억이 아니라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투자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남양주 와부읍에 위치한 덕소 아이파크 48평 아파트고요. 제가 매수한 시점이 2020년 3월 30일 정도 됐었는데 당시 매매가가 5억 7백 그리고 전세가가 4억 8천 정도에서 갭이 2,7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비용이 한 1,000만 원 돼서 총 투자금이 3,6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조금 확인을 했는데 48평은 매물이 없고요. 41평이 9억 5천에 호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48평, 9억 5천, 뭐 10억 정도에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9억 5천에 매도를 한다면 차익은 4억 4천, 그리고 수익률은 1212% 정도로 수익률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강의 자료에는 좀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조금 와부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 아이파크 55평
네, 아파트를 5억 5천, 그리고 5억 5천에 매수를 해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했는데 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네, 매수를 한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 뭐 아이파크만큼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좀 구축 아파트인데 그 갭이 당시 500, 1000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들 지금 2억 이상씩 올라서 네, 굉장히 네, 짧은 기간 동안 작은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지금까지 한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수도권이라는 모든 지역 수도권은 네, 한 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한 권역은 네, 함께 상승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 뭐 입지가 좋죠. 입지가 좋더라도 서울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도 오르고 경기도가 오르면 네, 인천까지 같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 서울 전세가 상승하면 이 높은 전세 가격에 좀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또 경기도로 이동을 하고 이런 전세 수요가 경기도로 몰리게 되면 경기도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고 또 역시 매매가 역시 좀 매매가가 서울의 매매가가 높아지면 저렴한 경기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 경기도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모두 밀접하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상승하는 지역이다.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2차 상승 같은 지역은 뭐 한 권역에서 외곽지든 핵심지든 어떤 한 지역이 먼저 상승해서 다른 지역과 충분히 가격이 벌어진 시점에 네, 이 2차 상승이 나오는데 그때 가격이 벌어진 시점에 이 시장 분위기의 반전, 즉 조정, 아까 대구에도 조정이 있었고 네, 서울에도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조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2차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상승장의 핵심은 덜 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원 보신 것처럼, 남양주 보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2차 상승 같은 경우는 한 권역 내에서도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수도권에 1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굉장히 네, 투자를 활발하게 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서울이랑 좀 가까운 지역들, 남양주, 수원, 용인, 군포, 그리고 인천, 부천, 그리고 일산, 파주까지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런 지역들이 조금 다 오르고 나서 동두천, 이천, 평택, 당진 이렇게 외곽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2020년대 투자한 이 서울과 좀 가까운 지역들이 입지가 훨씬 좋죠. 입지가 훨씬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가 좋은 건 좋은 거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2021년도에 투자한 동두천, 이천, 평택, 당진 같은 지역이 훨씬 투자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얘네가 먼저 오르고 노란색 지역들이 나중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한 권역에서 나중에 오르면 오를수록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서울 수원 매매 주시는데 이 수원이 2019년부터 여기까지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1년 8개월, 약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이 동두천 보시면요. 이 자료가 동두천 지행주공 2단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여기가 매매가
그리고 빨간색이 전세가인데 이 수도권이 사실 2000년 초반부터 서울과 수도권이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동두천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이 없다가 갑자기 2007년 12월부터 이렇게 상승이 시작됐는데 이때 가격이 6,450만 원. 그래서 이제 쭉 상승해서 2018년 10월에 고점 찍었는데 이때 가격이 약 1억 3천 정도였는데 이 상승 기간이 고작 10개월,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 상승률이 무려 2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역이 더 좋다, 투자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저는 동두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동두천에 투자를 했고요. 보시는 자료가 뭐 동두천 송내주공 1단지 아파트인데 제가 매수한 시점이 2021년 2월경이었고 매수가가 1.45억 1억 4,500 그리고 전세가가 4억 정도 돼서 갭이 한 500, 500갭으로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호가 보시면, 여기 네이버 호가 보시면 3억 정도, 3억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3억까지 제가 거래된 거 조금 2.99억까지 거래된 거 확인을 했고, 그 기간은 뭐 5, 6개월 정도인데, 차익이 약 1.5억, 1억 5천 정도 이제 차익이 발생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게 대비 500이니까 뭐 여기 취득세 뭐 복비 내서 그거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한 채 사는데 800 들었다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해보면 800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8 30채를 사셨다면 2억 4천이죠. 넉넉하게 3억 주고 30채를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차익이 1.5억이 아니라 좀 낮춰서 1억, 무난히 1억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30억, 6개월 안에 30억도 벌 수 있는 동두천 시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좋은 투자는 못했고 제가 이제 조금 이때까지 투자한 내용을 좀 수익률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좀 보여드리면 2021년에 저는 동두천, 이천, 평택, 당진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은 2020년 12월,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7개월 정도 투자를 했고 7개월 동안 저는 107채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21년 상반기 6월 달까지 제가 22채를 매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회계상 매출을 말씀을 드리자면 33억 정도 되고 매출 원가가 26억. 그래서 이제 세전 이익이 6억 6천 정도 나와서 이 매출 총 이익률, 즉 이 매출 대비 세전 이익 이 비율을 보면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총 투자금이 좀 높게 잡혔는데 1억 9천 정도 들여서 세전 이익이랑 비교하면 한 350% 정도 되고 이제 여기는 3개월 안에 다 매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항상 예상 매출을 이제 적어 놓는 편인데 예상 매출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1년에 45개 아파트를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76억, 매출 원가 56억. 그래서 이제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 포함해서 확정이 되는데 이 107개 아파트의 보유세가 8,1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보유세 빼면 세전이익이 한 19억 정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26%, 그리고 제가 투자금은 이렇게 적게 들어서 2억 3천 정도 들여서 한 83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저는 이 기간 동안 샀던 모든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고 40개 매도를 하면 매출액은 90억 정도
매출 원가 62억 해서 이제 보유세 내고 뭐 하면 세전이익이 저는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이 네, 33%, 그리고 투자금 수익률이 네, 4억 7천 주고 사서 뭐 655%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7개월 동안 저는 107개를 샀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매출 원가 14억 4천, 그리고 보유세가 뭐 1억 6천 내고, 네, 세전이익이 57억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이 28%, 그리고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이제 뭐 9억 들여서 네, 세전이익 57억이니까 637%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상 평균 투자 기간은 제가 이제 단기로는 3개월 내에 많이도 팔았고 6개월 정도 안에 다 매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장기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예상 평균 투자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는 투자금 9억으로 세전이익 57억을 벌어서 637%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 수익률 괜찮은가요?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여기 계시면 별로죠? 별로지 뭐. 우리 너무 별론가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우리 혜안선님은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시죠. 저는, 혜안선님 높은 수익 내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 수익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예상 매출액인데, 제가 이제까지 이제 조금 더 매도한 것도 있고, 이런 시장들, 제가 투자한 시장들이 매도가 되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경험상 저는 충분히 이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잠깐만. 불구하고 네, 만수로 나왔고요. 네. 대박 놀랍습니다. 만수가 나왔어요. 또 이진영님 만수로 꿈의 수익률 로또 맞으셨네요. 요즘 말로 쌉고수 인정. 대박 놀랐습니다. 107채를 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쵸,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갭 투자 고수라고. 숨겨진 고수고요. 실력 진짜 있습니다. 저랑 많이 친해요. 제가 자주 모실까? 큰 박, 대박이 아니고 큰 박. 개인 법인 이 질문은 좀 나중에 할게요. 적폐, 제대로 적폐죠. 고수 중에 고수, 입이 탁 대단하세요. 네,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자, 와, 고수 얼굴 오늘 뵙네요. 자주 모셔주세요. 오케이. 이어가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제 예상 매출액이지만, 네, 만약에 이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조금 해드리면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한 권역에서 이 상승 후반기는 자산 증식의 최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자산이 많았지만, 만약에 투자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시기에 네, 갭 투자를 제대로 하셨다면 100억도 벌고 200억도 벌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증식의 최대 기회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잠깐만, 지금도 안 늦었나요?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 우리. 네네.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어디 지금 지역에 따라 지역 조금 말하면 그래도 지금 투자한다면 아직 안 늦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치, 좀 그치.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르지만 네네. 지금도 갭 투자는 늦지 않았다. 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뜬금없이 네,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주목 질문 준대요, 질문. 여기서 이제 핵심이 계속 나오고 있어. 오케이. 보통 뭐 매수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매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매수가 어려울까요? 매도가 어려울까요? 한번 자, 채팅창 1번. 쳐주세요. 자, 1번 매수, 2번 매도. 자, 매수가 어렵냐, 매도가 어렵냐? 1번 매수, 1번 사는 거, 2번 파는 거. 매도가 어렵다. 매도, 장재실님 1번. 네.
대부분 2번 매수도 어려워요. 매도. 어떻게 보면 매도 쪽이 좀 많은데요. 그러네요. 음. 네, 매도가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도 매수, 더 어려운 것도 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거 매수 중에 우리 한태대님 입장에서는 네, 처음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어디를 매수하느냐가 가장 어렵고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매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저는 매도 수익률, 이 수익률이 매수할 때 90% 이상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네네. 오를 곳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핵심이네. 네, 맞습니다. 오를 오케이. 곳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핵심인데 그 이유가 뭐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구시장이 있고 이제 동두천이 있는데 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21년 1월 1월. 1월에 동두천을 그치. 매수를 하셨다면 뭐 3월에 팔든 4월에 팔든 지금 8월에 팔든 아마 매도가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투자자들이 다 받아가. 맞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 인정? 좀 빨리 들어가면 뒤늦게 오를 때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막 밀려와. 맞습니다. 그럼 한태드님 누구 탭한다? 네, 대부분 투자자 탭한다. 오케이.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이유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샀고, 그치? 지금 매도에 던지는 가격도 국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즉, 제가 가장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이게 음. 가능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대구시장 가장 핵심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를 음. 사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도 힘들 뿐더러 설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경매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데, 네네. 싸게 사는 게 좀 중요해. 싼데, 맞습니다. 네. 오르지 않은, 네. 이거 A 지역이 미친 듯이 올라. 네, 맞습니다. 근데 B 지역은 입지도 떨어지지만 진짜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싼데 네, 맞습니다. 오를 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를 사서 해야지 오르는 중에는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핵심 지역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오른 지역에 덜컥 매수를 하시는데 해안선님 같은 분들은 그런 지역 안 사시고 조금 더 아직 안 오른 지역 많이 사시는 편이죠. 그래야 아니, 이제 나는 다 사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사지. 오케이. 네. 일단 그렇고 일단 요 부분은 조금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매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어려워.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그쵸, 여기 계신 분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오르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한태드님은 딱 사서 오르면 싹 정리해.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죠? 네네. 오르면은 솔직히 봐봐요. 내가 1억 주고 샀어. 네네. 막 오르고 있어. 1억 7천이야. 네. 그럼 여기 계신 분 2억이 될 것 같고 3억이 될 것 같아서 못 팔아. 그럼 그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이거 뭐 주식도 비슷하고 비트코인도 비슷하고 딱 욕심인데 네네. 요거 목표가를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아는 한티드님도 그래. 딱딱 어디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 팔았어요. 이게 나온다거든요. 이거 나오면서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평가 들어가서 그때 다 치고 나와서 결국 다 받아줘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싹 털고 나와. 네, 맞습니다. 오케이. 목표가 설정. 네. 엑스레스를. 네, 맞습니다. 해안선님께서 말씀하신 목표가 설정대로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예상 매출은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 매출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매수할 때 이미 매도 목표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건데, 만약에 제가 뭐 매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제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방향성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매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 해안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 목표가 설정이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잘못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스스로 매도 목표가를 설정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그걸 발전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조금. 제가 그 전에 네, 매도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드리자면, 네네. 사람의 욕심은 솔직히 끝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고, 네네. 어? 끝이 없이 오를 것 같고, 네. 뭐 아파트가 쭉 계속 올랐으니까. 예. 근데 하태드님도 분명히 오른 상태에서 싹 설정하고 팔았어. 네. 근데 더 올라. 네. 그럼 어떤 생각 있어요? 아, 우리 고수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 왜? 딱 사서 올랐어. 내가 매도 목표가를 산 거보다 5천 딱 설정했는데, 아니 팔고 나서 이게 5천에 팔았는데 한 1억 5천 더 올라와. 네. 그럼 사실 솔직히 여러 번 봤거든. 그렇죠. 그렇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 항상 매도를 하면 음. 늘 더 오르더라고요. 나도 그래. 그렇죠. 어, 네, 늘 더 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네네. 수익을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대리님 보면은 팔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재투자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또 그 팔고 나서 수익을 이용해서 또 투자, 또 투자, 또 투자.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그냥 상세해 버리는구나. 네. 더 올랐어도. 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팔고 나면 안 쳐다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팔고 나서 그 지역을 꼭 복귀를 하는 편. 다음 매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 전 지역을 복귀를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도 이제 매도할 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많이 복귀를 한다라고 좀 여기 계신 분들 말씀드리고. 봐요. 팔아서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으면은 더 올랐어도 왜 올랐는지 한번 꼭 복귀해 보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더 팔고 할 때, 목표 가정할 때 도움이 된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단기 투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단기 하고 투자.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단타라고 하죠. 네, 단타. 이게 개수가 많으면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죠? 단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이유를 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매출액 설명드린 걸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제가 투자금이 9억 원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 초기 투자금은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이제 이제까지 뭐 22개 더 팔았어. 한 40개 넘게 판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할 때마다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세전 이익을 회수를 해서 다시 재투자를 했고, 이거를 팔 때마다 총 투자금 회수 그리고 세전 이익금 회수해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적으로는 저는 3억을 투자를 했고, 세전 이익은 예산 세전 이익은 안 바뀌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800% 대단한 정도 나오지 대단한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수익을 나서 팔아도 그 돈을 가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최대한 재투자를 해서 눈덩이 굴리듯이 그 투자금을 계속 굴렸다. 오케이 말이. 맞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단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특히 투자금이 나는 투자금이 조금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월세 투자보다는 차익 투자, 그리고 갭 투자.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네, 단기 투자를 하셔야지 자기 자산을 조금 빨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 이런 단기 투자 형태를 지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께서도 우선 자기가 단기 투자를 할 종목이 있다면 먼저 그 자금을 투자를 하고 남는 금액으로 이 월세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이 복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산을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이 단기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다음 투자처가 있을 때만
단기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 싶어요. 참고 아무나 이게 솔직히 어려운 투자는 맞아요. 그냥 네네. 처음 뭐 얼마 투자 안 해보고 이렇게 쫓아가기는 쉽진 않아.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한 투자님은 이런 게 단기 투자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경험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저도 뭐 투자를 10년 이상 했으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이게 와요. 네네. 또 맞습니다. 좀 더 쉬워지고 또 계속 또 보이고 하다 네네. 보니까 또 관심 꾸준히 갖고 요런 연습도 하면서 한번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뭐 하나만 더 다음 투자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단기 투자를 통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년에 팔 것들 이 매출 이익률이 33%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 이유가 여기 제가 투자할 때는 다음 투자하고 싶었던 지역이 확실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한 거고요. 그다음 요런 아파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얘는 조금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제 다음 투자처가 있을 때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아, 그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네. 네, 그냥 팔고 막 투자하는 것보다 네네, 진짜 본인이 판단하기에 네네, 요거를 정리해서 수익 내서 갈아탈 수 있는 정확한 장소가 있으면은 기존 걸 최대한 팔아서 수익 내고 요로 갈아타면서 이제 굴리는 거지. 눈덩이를 네, 한 맞습니다. 바퀴 굴리는 거지. 네네, 그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면 그 눈덩이가 크듯이. 네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은 어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조금 음. 정리를 하고 시간이 시간이 거의 뭐 50분 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때 또 질문 많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자, 우리 또 한테드님 오셨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갭 투자 100개 하신 분들 흔치 않아요. 그쵸. 어떻게 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인 투자가 맞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무나 또 진짜 담력도 있어야 돼. 어떻게 100개를 사. 맞잖아. 네, 어떻게 보면 리스크 몰빵 지는 건데. 네네, 자, 여기 계신 분들 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거는 다음 투자처 어딘가요? 이건 맨 나중에. 네, 맨 나중에 한번 살짝 흘려주세요. 예, 어디 사세요? 그거 안 되고 딴 질문. 요거는 다음 주목해야 될 만한 어딘가 그거는 좀 여기잖아. 첫 번째 법인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요즘 투자 수익이 저 취득세 중과 네네, 그 부분이 투자하기 제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의 부분도 걸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매입했단 말이야. 네네. 뭐 불법은 아니었잖아.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이잖아.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네. 첫 번째 어, 저기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 개인 그리고 사업자, 법인 사업자 둘 법인 다 사업자. 가지고 있고요. 그치? 21년도에 투자한 거는 다 개인 사업자로 매수를 개인 했습니다. 사업자, 개인 매매 네, 사업자. 개인 매매 사업자. 자,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어요. 네. 법인으로는 거의 안 했고요. 법인으로 2020년도 때는 이제 조정 지역을 투자를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수를 한 그건 것이고, 어차피 지금 안 통하니까 네네, 가격이 커서 네, 맞습니다. 매매 사업자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권미조님, 1억 이하만 사셨나요? 보통 가능하다면 1억 이하로만 많이 샀지만, 만약에 이제 제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취득세 12%를 내고, 와우, 상남자다 이거. 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1억 이하 위주로 샀지만 네네, 진짜 괜찮고 오를 여지 있으면은 네네, 12% 내고 12.4% 네, 맞습니다. 내고 질렀다. 네, 맞습니다. 와, 야, 자, 요거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상남자 인정. 12.4%도 나왔어요. 네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오케이. 상남자 인정 한번 하고. 자, 명의 궁금합니다. 명의는 보통 개인으로 다 했다고 했죠. 네, 제 뭐, 개인명입니다. 네, 불법으로 명의 신탁 안 하셨고.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거는 자, 명의가 일단 아직도 수도권 투자로 유효한지 늦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네네. 수도권 투자로 유효한가요? 늦었나요? 아,
정말 애매한 어렵죠. 어렵지. 시점입니다. 명의가 있다면, 명의가 있다면 1.1%짜리 있다면 네, 저는 아직 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양도세 지역, 비과세도 네, 되잖아.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다른 내용이긴 한데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도권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만 저는 수도권 지금 투자로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난 솔직히 네네. 저 무주택이야. 네네. 그냥 돈 좀 있어. 예. 마음 편하게 서울에 갭 투자는 어떨까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서울의 갭 투자 서울에 갭 투자. 요즘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 서울을 참 좋아하는데 그치. 지금 시점에선 서울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잠깐만.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너무 만약에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저는 서울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시장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음. 종부세는 내는지요? 아니면 6월 전에 대부분 정리하는지요? 저게 사실은 제가 가진 개수에 비해서는 종부세가 굉장히 적게 나온 편인데, 음. 6월 전에 정리한 분도 많고요. 그리고 매수를 할 때 딱 6월 2일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음, 약간 이제 8천만 원이라는 종부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보고 컨트롤 했구나. 네, 그렇게 잔금은 컨트롤했습니다. 6월 2일, 뭐 6월 3일로 한 거. 네. 자, 매수 후 수리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도배장판 정도 해주시는지요? 저게, 보통은 제가 이제 전세 세팅하는 물건을 잘 사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한 이제 자, 그럼 전세 낀 걸 사는 거예요? 갭 주고? 보통은 전세 낀 거 사고 그런 걸 더 선호한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많이 사야 되니까 음. 전세를 맞추게 되면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그지, 때문에 세입자도 맞춰야 되고, 뭐 네, 도배장판 맞습니다. 해줘야 되고, 싱크대, 화장실. 네, 그러지 말고 사 있는 거, 그냥 살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갭이 조금 더 크지 않나요? 그 갭이 조금 더 큰 편이긴 한데 그거는 매매가를 깎으셔야 돼요. 매매가를. 네. 그치, 매매가를 후려칠 수가 있지. 네. 오히려 이제 수리하는 거 생각하면 또 수리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 500갭 하나는 수리 안 한 게 아니 갭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게 1000갭 그리고 수리해야 되는 게 500갭 전세를 맞추는 게 500갭이라면 얘도 수리하면 결국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오케이,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가격을 깎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만 하시는지요? 네. 현재는 제가 투자를 잠시 좀 멈추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고, 아파트 말고 이제 토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부분. 토지 부분. 네네. 뭐 여러 방편으로 뭐 사업도 하고, 네. 또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뭐 토지나 네. 건축 부분, 네네. 어떻게 보면 갭 투자에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네네. 좀 많이 맞습니다. 넘어가죠? 네,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넘어가려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 같은 것들을 조금, 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불인이나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라서 그런지 1년에 여러 채 팔아도 추후 세금 그런 거 부담 없나요? 이게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보유하신 모든 아파트가 개인 사업자로 이제 귀속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종소세를 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세금 다 내시죠? 네, 저는 이제 아, 100% 네, 다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일부 깎일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세금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뭐 양도세 중과 같은 건 안 맞죠? 네, 특히 이제 네, 매매 맞습니다. 사업자라. 네, 저는 중과가 되는 지역은 가능한 이제 피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중과는 매매 사업자로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에서 네네. 세금 부분. 네네. 이렇게. 거미조님, 한 개 아파트를 여러 개 사시는지요? 한 개 단지 최대 많이 사본 개수는 어떻게 재는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아파트를 선정하고 네. 살 때 네. 한 아파트를 여러 개 사나요?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즉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이 다 좋기 때문에 음, 보통은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사는 편이고, 만약에 분석했을 때 뭐 한 아파트만 좋다라고 했을 때는 한 아파트만 사는데 개인적으로 20채까지 한 아파트를 사본 적이 있어요. 야, 그 부동산 소장님 뭐라 그래요? 소장님 너무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하시고, 왜 사냐고 예. 물으시지만 일단 사기 때문에 너무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또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근데 그 좋아하시죠. 후에 오르고 나서 그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찍어달라는 얘기 없어요? 많습니다. 그쵸, 저는 그쵸. 이제 저도 소장님도, 그런 거 네, 있어. 아니, 저때 네네네. 부동산 소장님이랑 전화를 하는데 네네. 저한테 컨설팅을 물어보시더라고, 분양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랬겠다. 20개 사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죠? 얼떨떨해 하시죠. 최대 20개까지 사왔다. 네네. 단타 칠 때 전세 안 맞추고 바로 매도. 그러니까 사서 바로 매도하는 케이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응, 그냥 그 당일날 매수 잔금, 매도 잔금 한 적도 있어요. 응, 응. 네네네. 자, 있습니다. 네. 양평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양평도, 간단하게. 네, 남양주 많이 올랐죠. 남양주 그치? 많이 오르면서 이제 양평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응, 해요. 응, 응.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양평 시장 앞으로도 네, 더 많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은 투자를 한다면 좀 어떻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네네. 자, 덜 오른 폭포 북구 포함되는지 여쭤시, 덜 오른 지역에서 포항 북구, 목포, 또 지역 어떤가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뭐 KB 데이터로 보면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음, 북구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음, 포항 전체적으로 네, 많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음. 목포 같은 목포 경우는 더럽게 안 올랐는데? 그렇죠. 목표 이제 KB 데이터 상에서 보면 음, 많이 안 올랐는데, 이게 아파트마다 이제 케바케라서 그치, 이제 그치. 1억 이하들 많이 들어가시는데, 사실 이거 2008년도부터 이제 데이터로 보면 그 당시 1차 상승 시기에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음.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반 정도는 온 시장이 아닌가. 뭐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로 강의는 안 하시나요? 네, 저는 네, 강의를 예전에는 했었지만 음, 지금은 이제 투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음. 당분간은 강의 계획이 없습니다. 자, 주변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와 생활권에 떨어져 있지만 대규모 일자리 딱 붙어 있는 단지 중 사신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역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어느 지역, 덜 오르는 지역 중에서 오를 만한 지역을 나름 분석해서 뭐 1억 미만이나 뭐 네네. 그 부분 체크하기 때문에 이 생활권, 뭐 생활권 좋은데 일자리 좋은데 그냥 단순한다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지역을 고르는 게 먼저 지역을 우선이 고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는 안 하시나요? 경매는 아주 가끔, 제가 많이 사는 편이기 때문에 경매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경매는 그치, 아주 그치. 가끔 좋은 물건 아니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고를 때 뭐 펄을 PIR 지수를 위주로 보시나요? 주택 매입 가격 지수도 보시나요? 이게 정말 뭐 이거는 데이터 하시는 분이시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기존 PIR? PIR 같은 경우는 저점 잡을 때 보시면 좋고, 기존 PIR은 조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10년만 보기 때문에 장기 데이터를 보셔야지 PIR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는 주택 매입 가격 지수는 보지 않습니다. 자, 소도시도 투자하시나요? 네, 수도시도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도시도 투자하고 네네. 오를 여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네. 아, 이제 질문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그리고 최종 질문. 이게 솔직히 사람들이 궁금해.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책임은 이제 본인이 있어. 만약에 우리 한태대님이 관심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뭐 몰려가서 산다고 하면 이게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요 부분은 약간 한태대님도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하잖아. 자, 진짜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은 어,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소리 한번 질러. 그래야지 이제 또 한태대님이 과연 진짜 다음 지역 운동님, 사지은님
햇빛님 다음 지역이 어딜까? 음. 사실 솔직히 저도 궁금해. 다음 관심 지역. 네. 물론 이거 최종 판단은 누구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이 안 오를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테드님 자체가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어, 오케이. 소리 이제 그만 지르고. 한테드님이 딱 네. 한다면은 지금 투자를 한다면. 투자 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네네. 관심 지역. 관심지요. 어떻게 보면 한테드 데이터상 조금 덜 올랐고 좀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 지금 당장 막 뭐 사면 오르는 지역이 아니래도 좀 관심 갖고 꾸준히 보다가 어느 정도 꾸준히 봐야 할 지역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아니, 아까 강의 자료 이미 제가 2021년에 매수를 했다고 한 지역이죠. 이 노란색 지역이. 그치. 이 중에 가격 상승이 가장 지금 없었던 다른 지역들은 다 상승을 했어요. 아, 평택, 동두천도 상승을 했고, 거기까지. 네, 이 중에서 동두천, 평택, 당진, 이천. 자, 우리 숫자로 봅시다. 1번, 2번. 잠깐만. 어? 잠깐. 잠깐. 이렇게 있다. 여기 3번 평택, 4번 당진. 다시 동두천, 이천, 평택, 당진 중에서 덜 오른 지역. 자, 두누구든 이천, 이천, 이천. 우리 진러브님 4번, 민정현님 이천, 평택. 평택 엄청 올랐어요. 네, 많이 이천, 올랐죠. 이천, 당진, 이천. 자, 2번, 4번. 이천이 맞네. 그렇죠. 이천도 사실 데이터상으로 적게 올랐죠. 근데 근데 겁내 들어갔어. 네, 현장에서는 물건이 없대던데. 네, 조금 많이 오른 편이죠. 그럼에도 만약 명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그 그리고 다음은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이 아마 저는 당진이 아닐까 그렇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지금 현재 자, 그치, 더럽게, 아니, 되게 안 올랐어요. 네네. 분양권도 피도 그렇고, 어쨌든 1차 상승은 조금 있었어요. 네네, 솔직히 맞습니다. 있잖아, 우리가 잠깐만, 지금 8월에 한 3, 4, 2, 3, 4월에서 한 3, 4개월 동안 1차 상승은, 1차 상승도 아니지. 네, 조금 그냥 조금 조금 올라. 오른 정도. 네. 우리 거기까지 합시다. 어, 당신은 마음의 고향이다. 당신 사업가자. 그래요, 그래. 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테드님 2시간 동안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 소리 질러. 아, 좋아. 당진에 다 투자를 하셨구나. 저도 네, 실전만 할 때 또 네네, 분양권 쪽으로 또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단진 원래 이거는 제가 이제 당진 지역 분석을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봐도 여기 계신 분 제가 2시간짜리 당진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해갖고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것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태대님 너무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태대님 열심히 해줬으니까 저도 끝나고 한태대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우 자 강의 괜찮았죠? 한태대님 고정을 해야 되나 붙박이를 해주나 봐. 아 진짜 강의 쉬워. 감사합니다. 쉬우고 진짜 내가 찐인 거 알거든. 감사합니다. 찐인 거 시간을, 알기 때문에 네네. 깔끔해. 그리고 쉬워. 군더더기 없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좀 자극받고 투자할 때 요 계정으로 요 흐름은 뭐 갭 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으로 사도 되지. 엿 그렇죠. 보고 네, 맞습니다. 네, 분양권. 뭐 경매도 맞고 매월 고정 게스트로 이야기 진짜 이야기 쉬워. 어, 너무 멋집니다. 혜선이랑 하고 맨날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저기 연예연 특강 또 외부 특강으로 해서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 많이 됐을 것 같고 또 강의 끝나고 저 또 한태드님이랑 또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도록 또 같이 할 테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퀴즈 맞히신 분 아까 있죠? 퀴즈 맞히신 분은 그 수강생 그 250명 연회원 단톡방에다 저 퀴즈 맞췄어요 올려주면 제가 이따가 확인해서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해안선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태드님 고생 많았어요. 그래요. 또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태드님 보내줘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 녹방은 이따 오후쯤에 녹방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연예인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태드님. 네, 오늘 이렇게 혜안 선생님께서 네,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런 방송,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제가 좀 부족하게 강의를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잘했어. 긴 강의에도 좀 집중해 주셔서, 네,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자,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제가 한 번 더 모셔서 또 최신 정보 위주로 한번 할게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 어, 또 회사에서 몰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채팅방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손 한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